있습니다. 잘 들리죠? 네, 오늘 이젠 컨퍼런스를 맡은 이년차 강동선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케이스는 50세 여자 환자이고 2018년 8월부터 10달 동안 10달 동안 인터미턴트한 팔피테이션을 호소로 팔피테이션을 주소로 본원을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네, 최근 한 2달 사이에는 자는 와중에도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수면에서 깰 정도로 이제 증상을 시비하게 호소하고 있었고, 듀레이션은 대략 한 번 시작되면 30분. 하지만 이제 예, 어큐트하게 시작해서 어큐트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증상이 동반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합니다. 과거력으로는 이제 하프 래프로 본원을 내원했었던 적이 있었고, 홀터 그리고 21일 ECG 상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네로큐라레스 타키카디아가 확인이 되어서 MCV 바이패스를 이용한 AVRT를 진단을 받고 2차례에 걸쳐서 RF 어블레이션을 받았던 환자이고, 이후에 타키카디아 재발이 없으면서 하프 래프의 이젝션 프랙션 34%에서 최근엔 61%까지 회복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입니다. AVRT 시술을 마치고 난 직후에 촬영했던 카디악 MR 상에서 에코카디오그래피 상에서는 프라이머리 오리진의 카디오마이오퍼시가 의심이 되었었지만 MR 상에서는 다른 월모션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카디오마이오퍼시를 시사하는 LV 일라지먼트 혹은 레이크 아들리님 인넌스먼트는 LV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비스터디 직전에 시행했던 에코상에서도 다른 이젝션 프랙션에 문제가 있다거나 스트럭처럴 앱노멀리티를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당시 시술 측 AVRT via MCV 바이패스 시술 직후에 촬영한 EKG 소견이고, 네. B웨이브 QRS가 1대1로 대응되면서 P웨이브와 QRS의 엑시스 모두 정상인 그리고 T웨이브의 앱노멀리티도 관찰되지 않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었고, 이후에 본원에서 이게 11리드에 한꺼번에 딱 PVC가 다 들어온 ECG가 없어서 본원에서 진행한 TMT 상에서 좀 12리드에서 한꺼번에 잡힌 EKG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노멀 사이너스 리듬에다가 엑시스는 리드 1이 네거티브, AVF가 포지티브인 라이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을 보였고, V1에서는 스몰 Q 라지 R의 바이페이직한 에이티피컬 RB 패턴의 V1이 보이면서 V6에서는 다소 아이소일렉트리컬 하긴 하지만 RS에서 S웨이브가 R의 앰플리튜드와 거의 비슷할 정도의 앰플리튜드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한다면은 레프트 벤트리클 안테로라터럴 완전 베이스는 아닌 것 같고 미드 레벨 정도의 LV 안테로라터럴 월에서 좀 오리지널한 BBC가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 8월에 증상을 호소할 때부터 홀터에서 16.9%의 PBC가 모노모픽하게 동반이 되었고, 딜라트렌드를 8mg을 처방을 하였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는 환자의 요구에 컴플라이언스가 좋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달에 팔로우업으로 홀터를 시작했을 때 PBC 버든이 26%까지 증가를 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심지영 교수님께서 박희남 교수님께 리퍼를 해서 소탈론 40mg BID를 처방을 했습니다만, 그 약을 처방한 후에도 팔로우업 홀터에서 24%의 이와 같은 모노몰픽한 PVC가 계속 상당량의 버든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이피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카디오메갈리가 보이거나 바이레트럴 플레어라 이퓨전이 있는 등의 다른 이상 소견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피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이 이니셜 리듬은 노멀 사이너스 리듬의 PVC와 커플링 인터벌 667ms로 다소 이제 레이트 커플링 인터벌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EP 스터디를 시작을 할 때 11일의 ECG를 클리니컬 ECG와 비교를 했는데, 리드 2에서 S 웨이브가 조금 덜 보인다는 점, 그리고 ABL에서 스몰 R 웨이브가 좀 보였다는 점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몰폴로지라든지 엑시스는 비슷한 양상이었고, 프리코디알 리드 역시 V2에서 클리니컬 ECG는 딥 S 웨이브가 보였지만 그 시술할 땐 보이지 않았어서 이제 트랜지션 포인트가 조금 더 딜레이된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인 모르폴로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그런 양상 소견이었습니다.
엑스트라 롱시스를 이용해서 피그테일을 인서션한 후에 엔지오그래피를 시행을 하였고 엔지오그래피는 이와 다음과 같은 소견이었으며 CS로 이제 데카폴라 카테터를 넣고 그 데카나브 카테터를 이용 레트로그레이드한 어프로치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안테로라테럴 파필러리 머슬로 U 쉐입을 그리면서 매핑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핑을 시작하였을 때 이게 위에가 액티베이션 프로파게이션 맵이고 밑에 쪽이 바이폴라 이제 볼티지 맵인데 여기 안테로라테럴 월 쪽으로 해서 렌틸이라고 하기보다는 포칼한 이제 메커니즘을 이용한 이제 사방으로 프로파게이션 되는 그런 양상의 프로파게이션이 확인이 되었고 그 위치는 ECG에서 유추할 수 있었던 안테로라테럴 월 근방이었습니다. 바이폴라 볼티지 맵에서는 해당 부위가 좀 호모지니어스한 볼티지를 가지기보다는 이제 볼티지가 적은 부위와 이제 정상 볼티지에 보이는 부위 딱 경계 부위에 이제 해당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됐었고 유니폴라 매핑의 볼티지 매핑에서는 다소 그래도 정상적인 볼티지를 가진 호모지니어스 파트에서 이제 오리진을 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카테터 인트로덕션 상황에서 이제 어느 부위에서 가장 시그널이 빠른지를 확인하였고 데카나브의 경우 데카나브 일렉트로드 3, 4번 안테로라테럴 거의 파필러 머슬 근처에서 가장 빠른 바이폴라 시그널이 확인되었고 서페이스 QRS의 이니시에이션보다 12ms 정도 앞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위로 맵 카테터를 이제 트랜스셉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제 어프로치를 하였고 카테터라이제이션 머뉴버를 하면서 가장 빠른 위치를 찾았더니 근처 데카나브 3, 4번 근처로 서페이스 ECG보다 바이폴라 시그널 18ms 정도 더 빠른 부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위에서 페이싱 매핑도 시행을 하였고 페이싱 매핑을 시행한 부분을 여기 하얀색 닷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쪽으로 했을 때 기존 아까 보였던 QRS 모르로지와 비교했을 때 파수가 95%가 확인이 되었고 다만 여기 처음에 시그널이 다소 딥하게 DVDT가 이렇게 큰 양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살짝 스몰알이 있는 것 같아서 완벽한 QS 패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위로 3차례 정도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지만 여전히 PVC는 바이제미니한 양상으로 관찰이 되었었고요. 이때 세 번째 RF가 끝난 이후에 관찰된 PVC 모양도 처음 그 시술장에서 관찰된 PVC 모양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조금 더 맵 카테터를 조금 위치를 조정을 하여서 조금 더 에이펙스 쪽, LV 에이펙스 쪽으로 집어 넣었을 때 디스탈 어블레이션 일렉트로드에서 이제 바이폴라 시그널 22ms 정도 빠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고 해당 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스매프 시행을 했더니 파스오가 93% 정도 확인되었으며 이 부위에서는 QS 패턴이 관찰되긴 했지만 DVDT 슬롭이 다소 딥하게 래피드하게 떨어진다기보다는 되게 슬라이틀리하게 점점 그래주얼리하게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두 차례 정도 더 어블레이션을 각각 한 시도당 1분 정도를 시행을 하였지만 마찬가지로 PVC가 계속 관찰되고 있는 양상이었고 PVC의 모양은 크게 약간의 노치가 생긴 것 같이 보이지만 크게 전반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은 베이잘 쪽으로 이제 리트랙션을 해서 맵 일렉트로드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디스탈 맵 일렉트로드에서 서페이스 ECG상 PVC 이니시에이션보다 37ms 정도 앞서는 그런 부위를 찾을 수가 있었고 해당 부위의 그 다트는 이쪽 부위이며 해당 부위에서 확인한 유니폴라 시그널을 딥하게 떨어지는 이니셜 DVDT가 굉장히 큰 QS 패턴이 뭐 유니폴라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에서 4차례 정도 어블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한 이후에는 30분 안에 PVC가 안 나온 정도로 아주 석세스풀하게 PVC가 제거화된 상태로 시술이 마무리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어블레이션 했던 부위는 이와 같은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마친 이후에 노멀 사이언스 리듬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노말시스의 B웨이브와 QRS를 보였으면서 T웨이브, ST 세그멘트에 대해서도 앱노멀리티가 보이지 않는 정상적인 소견으로 퇴원을 했던 환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anterior lateral papillary muscle 근방으로 해서 오리진하는 PV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papillary muscle은 posterior medial과 anterior lateral 부위에서 이제 주로 위치를 하게 되는데 mitral valve apparatus 중에 하나이고 그 posterior medial papillary 이 경우가 안테로라테럴보다 조금 더 길이가 긴 5mm 정도 길이가 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코카디오그래피나 카디악 MR을 보았을 때 가끔씩 여러 갈래로 특히 이제 파필라리 머스의 팁 부분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특히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패소제니칸 베리언트라기보다는 3분의 1 환자 정도에서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노멀 베리언트 아나토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필러리 머슬은 벤트리큘러 마이오사이트뿐만 아니라 서브 엔도카디얼 부위에 퍼킨저 파이버들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벤트리큘러 마이오사이트와 퍼킨저 파이버가 파필러리 머슬 베이스에서 이제 서로 연결되는 지역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쪽 부위에서 이제 어리드믹한 이벤트가 그 어리드믹 포커스가 될 수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파필러리 머슬 어블레이션을 할 때 상당수 부분에서 포킨저 포텐셜이 같이 QRS 이니시에이션 포션에 관찰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이디오패스 리젝션 프랙션이 정상이고 스트럭처의 노멀한 한 허트에서 이디오패틱 VT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5에서 12%를 차지를 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파필러리 머슬은 포스토로 메디아, 그 다음에 안트로라테럴, 좀 굉장히 드물게 라이트 벤트리클의 모더레이트 밴드 이니시에이션 근처의 septum 파필러리에서 오리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메커니즘은 리엔트리라기보다는 넌 리엔트리 메커니즘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버스트 페이싱이나 아이소프로테인을 인퓨전으로 인해서 이제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타키카디의 첫 번째 비트부터 바로 이후에 지속되는 비트와 동일한 모양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은 6분의 5의 환자들에서 MR을 찍어봤을 때 리엔트리의 서브스트레이트가 될 만한 그 파퓰러 머슬 근처의 스카가 관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QRS 모르폴로지의 그 스폰테니어스나 마일드한 체인지 역시 이런 넌 리엔트리로 인한 이제 발생을 이제 시사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QRS 모르폴로지가 스스로 변한다는 점이 조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파필라의 머스의 베이스에서 발생을 한다기보다는 포커스가 팁에 있은 후에 베이스로 프로파게이션이 되면서 엑시스 사이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폰테니어스하게 체인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PM 베이스의 포커스가 위치한다기보다는 팁에서 오리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가설이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도 실제로 확인해 보니 파필라의 머슬의 3분의 2의 대해서는 이제 디스탈 팁 부분에서 저런 포커스가 오리진한다는 게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패틱 VT에서 파필러 머슬 VT가 굉장히 중요한 많은 포션을 차지를 하는데 이런 파필러 머슬 VT를 이제 감별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파시큘러 VT와 마이트랄 애눌러스 오리진의 VT 혹은 PVC가 이제 감별해야 되는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파시큘러 VT와는 좀 유명하게 여러 가지 감별점들이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파시큘러 VT는 히스퍼킨저 노멀 컨덕션 시스템의 프록시멀 부위에서 오리진을 하고 파필라리 VT는 디스탈 포션에서 오리진을 하기 때문에 QRS 듀레이션의 파필라리 VT가 조금 더 와이드한 그 130ms를 기준으로 조금 나눌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 프리코디얼 리드 V1에서 QR 혹은 R 모노페이직하거나 바이페이직한 에이티피컬 RBB 패턴이 보이는 게 파필러리에 가깝고 조금 더 보다 티피컬한 RBB 패턴에 가까운 게 파시큘러 VT에 가깝다. 그리고 V6에서 티피컬한 RBB를 보이는 파시큘러 같은 경우는 S가 당연히 앰플리티가 더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 파필러의 PVC나 VT 같은 경우는 S웨이브가 더 큰 경우가 많고 림리드 2, 3, AVF 리드 1에서 Q웨이브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파필러에 많지만 파시큘러 VT에서는 Q웨이브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파스큘라 오리진의 PVC나 VT를 좀 감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마이트랄 애눌라 오리진의 PVC는 이제 조금 더 마이트랄 애눌라 오리진이 베이살 레벨에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콘코던트한 경우가 조금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리드 V5에서 좀 포지티브 디플렉션이 보이는 경우가 마이트랄 애눌라 오리진의 PVC나 VT에서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으로 좀 이 세 가지를 서로 감별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파스큘라 VT와 PMVT를 잘 정리한 표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 나중에 이제 동기 펠로우 선생님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는 우선 베타 블로커를 퍼스트 라인을 쓰고 CCB나 클래스 1, 3의 안티어리드믹 드럭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안티어리드믹 드럭이나 레드 컨트롤 약제에 대해서 당연히 리스폰스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리스폰스가 이 환자처럼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블레이션 스트래티지 얼리 어덥션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Vfib로 디제너레이션 되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스트 MI에 의한 스카로 인한 리엔트리컬 그런 파필라리 머슬 오리진 VT가 아닌 이상은 ICD는 레코멘데이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석세스 레이트가 60% 정도 굉장히 좀 낮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절한 어블레이션 사이트를 찾는 것도 어렵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위에서 계속해서 컨택트가 좋아서 일정한 위치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스를 같이 시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고, 바이폴라 일렉트로드 일렉트리시티 기준으로 서페이스 QRS 이니시에이션보다 30ms 정도 빠른 부위에서 조금 찾으면 좋겠다. 그래서 RF를 사용을 할 때는 30W부터 이리게이션 카테터를 이용해서 어블레이션을 하면서 60초 동안, 그리고 40W까지 타이트레이션 하면서 어블레이션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겠고, 40도 미만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 카테터 인스타빌리티 문제 때문에 조금 스테빌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래피드하게 RV의 카테터를 마치 탑이할 때 밸브를 익스펜션 할 때 하는 것처럼 래피드하게 RV 페이싱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어블레이션 목표는 PVC와 VT를 엘리미네이션하고 아이스프로테인 인퓨전과 버스트 페이싱에도 인덕션이 되지 않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카테터 인스티빌라이제이션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세밀한 매핑은 되진 않지만 인스타빌리티 측면에서 조금 이점이 있는 크라이어 어블레이션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8mm나 6mm의 카테터를 쓰는 경우가 많고, 석세스 레이트가 12명 환자들에서 크라이어 어블레이션 카테터가 100%, 그러면서 롱텀 리커런스 팔로업에서도 이런 리커런스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RF 어블레이션을 먼저 했다가 페일한 경우에 크라이어 어블레이션을 썼을 때도 90% 이상의 그런 석세스 레이트를 보였다고 해서, 향후에 이런 안테로라테럴 LV 월에서 오리지널 PVC가 보이고 스트럭처의 노멀 하트가 컨펌이 됐다면 크라이어 어블레이션 할 수 있는 세팅을 미리 좀 준비를 해두고 3D하고 같이 머지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어블레이션 스트레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 근데 그 아까 바이폴라에서 그 볼테이지가 감소된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네. 이 사람이 그 과거에 타카덴디스 카디오마이패스 히스토리 병력이 있었고, 네. 그런데 그게 근데 딱 아까 또 유니폴라에서는 볼테이지가 호모지너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서, 혹시 과거에 MRI 같은 거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그 2018년 12월에 AVR 그때 이젝션 프랙션이 한창 감소했던 그때 당시에는 MR에서 완전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교수님. 스카가 없었습니다. 찍은 것도 정상이었어. 예. 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환자를 볼 때 이게 진짜 파필라리라고 정의할 수 있나, 안 그러면 스카 릴레이티드는 아닌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그 영상 검사에서 스카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파필라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하펠러에 있었을 때 MRI에서 파이브로틱 체인지는 정상 예,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스트럭처링 정상 하트에서의 생긴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지? 그럼 바이폴라가 왜 그렇게 나왔을까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에러인 건지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지? 근데 에러 지금 너무 헤테로지너스한데? 컨택이 잘 안 됐던 건지 잘. 크라이오가 성적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크라이오가 성적이 좋은 이유. 그 처음에 크라이오를 할 때 매핑을 할 때 크라이오가 어블레이션을 할 때는 마이너스 70도까지 세팅을 하고요, 교수님. 그 매핑을 할 때는 마이너스 30도로 어떤 저희가 궁금한 어블레이션을 해도 괜찮은지 아직 궁금한 사이트에 마이너스 30도를 세팅을 해서 딱 붙여놓고 이제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핑을 하거나 되게 좋을 거다. 네, 페이스 매핑을 할 때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조금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있지 않을까? 네. 하나 더 있지 않을까? 리전 자체가 크지 않을까? RF보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래. 생기는 리전이 크다고. 그렇지. 오케이. 혹시 김태현 교수님이나 김대현 교수님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컨퍼런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